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예. 선생님은 공부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외워야 될 거는, 여러분 세탁소 가봤죠? 세탁소 가보면 이렇게 봉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빨래 한 거를 다 이렇게 걸어 놓죠. 완성품들을.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거는 이 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봉을 흐름으로 줄기를 잡고 나서 그 세탁한 물건을 거기다가 걸어두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세탁물까지 걸어주려면 시간이 2배 걸려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워낙 많아서 길어서 그 세탁물까지를 걸어주질 못해요. 유감스럽게. 근데 이제 다음 번부터는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범위가 좀 짧아요. 근대사, 흥선대원군부터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 가고 원격 특강할 거지만 선덕고 애들 때문에 흥선대원군부터 한일합방까지. 그 다음 단원 2학기 중간고사는 일제시대, 2학기 기말고사는 현대사. 그러면 시대가 짤막짤막하거든. 그러면 옷걸이 봉 만들어주고 옷걸이에 걸어서 세탁물까지 걸어줄 수 있는데 이번 범위는 어떻게 돼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황당한 시험 범위예요. 자, 고려를 역시 이런 식으로 뼈대를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수직선을 하나 딱 그어놓으면 역시 좋겠어요. 역사라는 게 시간의 흐름대에 나타난 사실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수학과 비슷하기도 해요. 자, 고려. 나라 이름이 고려인 이유는 어느 나라의 후예를 자처했다는 뜻이에요?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개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는 그중에 정통성을 하나 고르게 되는데 우리는 신라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고구려의 자손일까요? 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학자 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상북통일은 신라가 했는데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는 고려야. 신라를 계승한 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를 계승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은 또 그 위로 올라가서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어떤 정부에 어떤 왕조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되는지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고 시험에도 안 나요. 다 개별적으로 달라서. 하여튼 시험에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자처한 2개의 왕조를 써라 그러면 뭐하고 뭐였다고요? 발해와 고려예요. 발해와 고려. 그리고 정치 제도도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두 나라 모두 사용을 해요. 조선은 삼성육부 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나라의 육전 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는 판이하게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호의 병영공이 나온다고 해서 조선까지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다? 그럼 틀려요. 발해와 고려예요. 자, 고려사를 역시 이렇게 그러면 고려는 전체 474년간의 왕조거든요. 서기 918년에 태어나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1392년에 멸망까지 474년이니까 반올림해서 약 500년 왕조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대한제국은 형식적이니까 518년의 왕조다. 그래서 우리는 왕조 하나를 세워놓으면 500년 간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어요. 기간이 오래 간다는 것은 무언가의 장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의 초점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의 의도는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500년씩 가느냐예요. 이해가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심지어 중국 왕조는 평균 수명이 200년이 안 돼요. 그거보다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게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세우면 500년에서 1000년을 가요. 신라는 1000년 왕조이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사를 공부할 때 다음 시간에 해주겠지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이 무슨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나요? 임진왜란. 조선시대의 전후기는 임진왜란. 그래서 조선 전기는 앞에 200년, 조선 후기는 뒤에 300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공부하는 고려시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눌까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무신의 난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은 전쟁으로 나누지만 고려는 몽고의 침입 그러면 안 돼요. 1170년 무신의 난을 계기로 해서 고려 사회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면 고려의 시작이 918년이고 고려의 멸망이 1392년이니까 전기가 한 250년, 후기가 역시 한 220년.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고려 전기라고 그랬고 이게 고려 후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아까 알려줬지만 이 초창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의 호족 세력의 대결이죠. 이해 갔나요? 후삼국 통일을 한 고려의 중앙정부 왕건 세력은 어떻게 하면 국가는 아니지만 반독립적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지방 호족들을 중앙 관리로 끌어들일까 하는 거, 중앙 집권이 숙제겠죠. 그런데 호족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안 끌려갈까 하는 게 최대의 관심사겠죠. 그들의 이익이겠죠. 독재적 세력을 누리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랬을 때 고려 초기의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뭐를 낼까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호족 세력을 어떻게 흡수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거를 내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첫째, 일대왕이 태조죠.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은 호족을 중앙정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방 세력인 호족을 중앙정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외울 때